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1만 원이라면 그 초과하는 1만 원뿐만 아니라 전체 21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백승재 세무사입니다. 제가 지난달에만 결혼식을 4번이나 참석했었는데요. 진짜 결혼식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즘 이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자주 문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하게 경조사비는 이제 각종 축의금이나 화한, 조의금 등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그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경조사비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사촌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고 해서 아무 사업적 관련이 없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인 거고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. 하지만 고객이나 거래처 사장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.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경조사비는 세법상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그래서 지급받는 사람에 따라 이제 나누어지는데 지급받는 대상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거래처나 고객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고 임직원 결혼식에 지출하셨으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분류됩니다.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큰 차이점은 접대비는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지출액을 집계하고 그 지출액에 대한 한도가 적용되고 있고요. 복리후생비는 한도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챙기셔야 될 증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일반적인 접대비는 그 지출 건당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축의금과 조의금 등은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죠. 결혼식 가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증빙은 있어야 되는데 적격 증빙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고 청첩장, 부고장, 카카오톡, 또 모바일로 받은 여러 가지 청첩장 등을 캡처해 놓으시면 이걸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중요한 점은 건당 2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요.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1만 원이라면 그 초과하는 1만 원뿐만 아니라 전체 21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구분되는 경우에 그 전체 지출액에 대한 한도가 다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재직 중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와 다릅니다. 즉 접대비와 다르게 건당 20만 원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세법상 사회통념상 가능한 금액을 범위로 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. 또 반대로 이 경조사비를 수취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도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청첩장, 부고장, 모바일 청첩장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하시면 되고 또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지급하신다면 그 지급 내역을 메모에 정확히 적어두시면 아마도 관리가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조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해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